일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5년생 온185 나무입니다. 일단 아직 풀을 못 빼고 우선 한번 손으로 풀을 메고 한번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작년에 제법 많이 달렸어서 올해 좀 기대를 했는데, 올해는 뭐 이 나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4월 말 5월 초 수정 기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정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낙과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아마 5월 5일 날 여기 기준으로 200mm 비가 오면서 완전히 뭐 꽃가루란 거는 다 쓸어갔다고 봐도 될 만큼, 그 수증기에 200mm씩이나 비가 오는 경우는 참 드물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왔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열매가 달려있는 개수로나 이런 거는 그냥 막 처참한 수준입니다. 덤성덤성 뭐 가지에 한 개씩 뭐 두 개씩 요렇게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요 며칠 제가 지금 농장 일하고 엄청 좀 바쁜데, 몸에 막 몸살 할 정도로 엄청 힘든 과정인데, 요즘 들어서 부쩍 온185에 대해서 묻는 분들 전화가, 어떻게 제 번호들을 알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느네요. 그게 뭐 무슨 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묻는 말씀들이 그래 185 농사가 잘 되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질문하는 내용이 수형하고 전정법에 관해서, 제가 기르고 있는 방식이 뭐 인터넷에 흔히 보는 방법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좀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저는 예전 재래종 앞에 보이는 신령을 키울 때나, 또 지금 박피 호두를 재배하는 것이나, 기본적인 호두나무가 가진 본래적인 특성, 굉장히 세력이 좋고 속성수고 아주 왕성하게 자라게 되는 그런 기본 특성에 착안해서 농사를 하고 있고 나무를 이렇게 잘 기르고 있는데, 뭐 아주 키를 아주 뭐 외성 호두라는 아주 뭐 원시적인 표현을 쓰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고, 또 뭐 일자로 키워서 뭐 사과나무 기르듯이 한다, 어떻게 전정을 아주 여름 전정 가지를 계속 자른다 어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각자 재배법이야 본인들 알아서 할 일인데, 제가 뭐 내 재배법이 최고고 남들 거는 뭐 좋네 나쁜네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저만 뭐 농사 잘하면 그만인 건데요. 여하튼 너무 현실하고 호두나무의 성질이라는 거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부쩍 전화들이 자꾸 옵니다. 바빠서 일을 못할 정도로 막 전화가 오는데, 지금 이 나무만 해도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완전 돌산입니다. 돌산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가물고 토심도 아주 얕고 메마른, 지금 상태도 굉장히 메마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위 틈에 뿌리를 뻗고 살아라고 심었었고, 1, 2년 여기 산 같은 경우는 1, 2년 뿌리 내리는데 굉장히 얘들이 고생을 하고서도 착근이 되고 뿌리가 흙냄새를 맡고 거름을 땡기는 한 3년 차부터는 나무가 뭐 잘 자랍니다. 5년차 나무가 요 정도면은 뭐 아주 잘 큰 좋은 땅에서 잘 큰 나무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뭐 산악 지형에서 요 정도 해서 5년 키웠으면은 뭐 아마 누가 보셔도 뭐 웬만큼 키우셨네, 나쁜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185 열매가 뭐 올해 작년보다 훨씬 4년 차인 작년보다도 훨씬 작게 들린 상황이긴 해도 뭐 이렇게 잘 달아가지고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열매들이 뭐 굵어지는 시기고, 여기 단저가 잠깐 와 있지만은 엊그제 치료제 방제 후에 약간 뭐
치료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저는 열매 탄저 부분은 지금은 장담 못하고 장마 끝나고 본 다습이 시작될 때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봐야 되기는 해도. 하고 왔어? 언제 왔어? 여튼 이렇게 길러서 나무 수영 안정화 시켜서 이 척박한 토양인데도 지가 뻗어내는 세력 충분히 존중하면서 우리 관리하기 편하게 수영을 잡아가면서 기르는 게 무슨 이게 경영 효율성 측면이나 생산성 측면이나 나쁠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식재 간격 이 정도만 해도 벌써 한쪽 가지가 나간 길이가 약 2m 되죠. 이름만 나무 나이가 5년만 되어도 식재 간격 4m면은 서로 나무가 닿는다는 얘기죠. 이거를 엄청 압축을 해서 2m 간격으로 식재를 했다. 그래서 가지가 안 닿게 계속 여름 전정을 한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래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그게 호두나무라는 게 이파리 한 장 길이가 40cm가 넘습니다. 지금 이 한 장기 잎 한 장의 길이가 40cm가 넘다고요. 올해 나온 신초 하나 길이가 지금 15cm 되는데 여기 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내년 꽃눈인데 지금 꽃눈 분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탱실하게 안꽃눈이 돼야 내년 열매가 좋은데 이런 가지가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데 글쎄요 식재 간격을 초밀식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간격은 좁히는 대신에 키를 높이면서 열매를 달아간다거나 저도 인터넷에서 곁눈질로 한번 보기는 했는데 그게 호두나무의 성질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면은 그런 말 하기 어려울 겁니다. 호두나무는 세력이 좋은 나무입니다. 이게 원래 품종이 중국인데 중국 현지에 가서 보니까 나무도 자그마한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렸더라. 그래서 난장이 외자 써서 외성호두다. 또는 나무가 나이가 먹어도 자그마하게 그렇게 유지하면서 관리하기가 좋고 열매는 많이 달리니까 좁은 면적 안에 단위 면적당 수확이 어떻다 말들 좋은데요. 그 중국 그 현지의 그 척박한 토양에서 못 자라고 엎드려 가지고 겨우 생존 본능으로 열매를 주릉주릉 달고 있는 애들을 그게 나무의 본성이라고 굉장히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 심어서 이렇게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5년에 이렇게 자랍니다. 키가 이제 현재 한 4m는 넘습니다. 한 5m 수준으로 저는 다 관리를 할 참인데 이래 하면은 작대기 하나 들면은 나무 올라탈 이유 없이 땅에 서서 전부 수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질이 안 좋아도 열매는 좋게 달립니다. 이렇게 키우면 될 일인데 왜 자꾸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기르는 사람 처음 봤다는 분도 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지를 이렇게 옆으로 쭉쭉 뻗어내는 게 신기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지금 1번 주지 2번 주지인데 이거는 그렇게 제가 잘 키운 수영 관점에서 잘 키운 나무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제가 저쪽 대표목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1번 주지가 쭉 뻗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부주지들이 수없이 붙고 부주지의 결과모지 짧은 이런 단과지성 결과모지들이 총총하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저는 키웁니다. 수영상 아주 교과서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짧은 단과지에 지금 꽃눈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올해는 결과가 이런 모양이 이렇지만은 올해도 꽃은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수정이 안 돼서 들었다 치고 이게 지금 내년에 꽃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꽃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1번 주지 하나에 이런 주지가 지금 두께가 내 손가락에 약간 두께 정도 되지만 이게 우리 팔뚝이나 짱와리 정도 된 정도로 굵기가 되면 쭉쭉 이리 뻗쳐야 주지 하나에 한 푸대씩 따는 거예요. 주지 하나에 한 푸대씩 따는 게 아니고 통나무로 좋아요.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
그 뭐 재배법이 뭐가 특별하게 뭐가 있냐 뭐 이래서 하는 것도 각자의 주장이니까 뭐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아요. 않는데 자꾸 전화해가지고 내보고 나를 신기하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대로 기르시면 될 일이고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하튼 제가 우리 산청 지역에 호두를 심는 분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나무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다, 맞다, 그렇게 제 말에 이의를 다는 분들을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농사를 오래 한 분들이고, 그래서 수영이나 이렇게 또 나무가 이런 형태를 잡게 될 때까지는 이게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키우는데요. 1주간 1번 주지, 2번 주지, 3번 주지, 4번 주지, 5번 주지, 그래 주지를 한 17개는 붙일 참인데, 그래 가지고 각 주지 하나에 부주지, 그 다음에 또 부주지의 결과모지, 이런 식으로 쭉 붙여 나가면서 다수확을 달아내고 많이 열매가 달려도 그 하중을 다 견뎌내는 그 골격이 충실하게 형성이 되고, 뭐 이상 뭐 재배법이 있나요? 여튼 저는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이게 신기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찍어 봅니다. 대충 뭐 이렇게 척박한 토양에도 나무가 이렇게 자라더라, 그래서 외성이나 뭐 난장이나 그런 얘기는 원천적으로 틀린 얘기다. 그 다음에 지금 한쪽 주제 하나가 한 2m 갔는데, 제가 추천하기로 임야식자 하시는 분들은 기본 한 5m 간격을 유지하셔라. 그러면 한 10년 정도 수확 보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다. 15, 20년 가서 나무가 정말 커졌을 때 뭐 솎아내고 베고 하는 거는 큰 피해가 없을 거다. 남아있는 나무들 수확량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초장부터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서 뭐 이리 샀는 거는 금방 후회하겠죠. 이게 5년이라니까. 5년 되면은 이런 형태의 이런 정도의 세력이 나온다고요. 얘를 내가 그럼을 뭐 엄청 많이 주는 애도 아니고 그냥 뭐 적절하게 주는 정도고, 이 뭐 지가 앉은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도 아니고, 이게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의 세력이 5년이면 나오는데 이거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나무의 성질하고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이해를 이런 걸 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5년생인데 6년생 나무가 제가 큰 거는 저 밑둥이, 지금 얘는 밑둥이 뭐 페트병 두께는 안 되고 뭐 지름한 10한 3, 4cm 뭐 그 정도인데, 6년 된 나무 굵은 거는 밑둥이 지금 거의 밥그릇보다는 크고 국그릇보다는 좀 작을 거고, 뭐 그런 정도로 우람하게 커 있는 나무들도 있는데 뭐 다 저는 이런 식으로 기릅니다. 그래서 수영이나 뭐 이런 수영이 나오게 되는 이 과정의 전정법 찾는 거는 이게 1년 차부터 계속 해마다 제가 소위 말하는 기초 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계 기간에, 겨울에 뭐 수액이 흐르네 마네 그건 싹 무시하세요. 그렇게 해서 매년 약전정을 해서 잡아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가령 이것도 첫 해년도 여기에서 전정 한번 기초 전정 했었고, 필요 없는 가지는 하나 제거했고, 쭉 뻗어서 그 다음 해 여기서 전정을 또 했었고, 그래서 또 쭉 뻗어 나가면서 결과지가 붙고 또 결과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해년마다 장과지, 짧은 단과지, 짧은 가지, 결과 모지가 되죠. 결과되는 엄마가지, 이 눈에서 결과가 될 거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달아오는 거는 해마다 전정을 그때그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전정이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하고 힘든 것도 아니고 간단합니다. 한 나무 전정하는데 5분이나 10분이나 걸릴까요? 1, 2, 3년생 정도면. 그런 식으로 쭉 관리해오면 이 주지가 이 각도로 쭉 가지 않고 완만하게 누워집니다. 이렇게 쭉 관리해서 계속 여기에 결과 모지들이 쫙 붙어서 열매가 많이 붙으면, 작년 같은 경우도 이 가지가 이만큼 내려왔었습니다.
이만큼 여기 바위에 닿을 때면 또. 근데 올해는 열매 하중이 몇 개 안 달렸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185가 제대로 많이 붙은 나무는 왕창 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진영계통 뭐 박표도나 다른 것들처럼 불량과 RP가 안 넘는다든지 속이 안 찬다든지 그런 불량과 비율이 얘도 없지는 않은데 현저하게 낮습니다. 농부 입장에서 농사 지어봐 볼 만한 품종이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추천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나무 수형을 보시고 지금 뭐 한 5, 6년 차 농사를 하고 계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자기 나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제가 뭐 나무의 모범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아 이렇게 기르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정도 참고하시고 새로 심는 나무만큼이라도 수형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 막 입으로 떠드는 얘기 그냥 그대로 막 스폰지가 물 흡수하듯이 애기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여기저기 경험담들 들어보고 새로 심는 나무만큼이라도 바로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2014년에 8518이 처음 박피오두라면서 처음 들어오고 난 이후로 8518이 뭐 박피도 아니지만요. 그 이후로 14, 15, 16, 17년 정도까지 심은 분들은 아마 지금 나이들이 나무 나이가 8년에서 그죠? 8년 이상 됐죠? 뭡니까? 14년에서 지금 24년이니까 10년에서 한 7년 정도 나이들이 됐을 건데 제가 그 혼란기를 다 지켜보고 2018년에야 제가 신령을 빼면서 갱신 박피우로 전부 갱신한 상태인데요. 제가 기르는 호두만 박피호두만 약 3,000그루 됩니다. 3만 평에. 여러 가지 박피호두 품종들이 있다가 검정 2년 안에 검정 끝내고 열매 확인하고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아마 초창기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시작했던 많은 분들 2014년에서 아마 17년 그 사이에 심은 분들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고들 계실 겁니다. 저는 용케 그 혼란을 잘 피했습니다. 그때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믿을 수 없어서. 제 농장의 한 품종 한 품종 실제 우리 땅 우리 기후에 내 땅에서 과연 그리 되나 자체 검증을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의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묘목을 구입했을 때 그 묘목 홍보한 대로 과연 그런 열매가 달리는지 그런 얘기도 하대요. 뭐 1년, 2년, 3년 때는 무조건 열매를 따라고 어떤 정신 나간 소리를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답니까? 저는 심은 첫 해에 인공수정을 하도 어쨌든 열매를 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심은 첫 해 열매를 달게 되면은 이제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가을에 익어도 열매는 자라요. 자라도 열매 모양, 과연 껍질이 박힌지, 속살은 잘 차는지, 맛은 어떤지, 속살 안에 격벽은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품종에 맞는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제대로 된 묘목이구나 해서 1년차 가을부터 기비를 걸음을 마음 놓고 퍼먹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3년이나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열매를 따라고요.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좋아 나무를 키우자고 열매를 딴다 그러는데 열매 몇 개 달았다고 그런 팍먹인 나무가 안 큰다는 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린 나무에 열매를 왕창 달고서도 그럼 잘 먹이면은 2차 생장 순이 엄청나게 뻗습니다. 그는 완전히 엉터리 소리일 거니까 그는 정말 신중하게 보시고 제가 그럽니다. 제 185 나무를 심은 사람도 1년에 2년차 열매 오면 절대 따지 말아라고. 과연 185 열매 그대로 달리는지를 확인하고 맛까지 확인 다 하라고. 그래야 농부 입장에서 한 개, 두 개 취미로 심는 것도 아니고 몇백 주씩을 농장으로 몇천 평씩을 하면서 그런 기초적인 체크도 안 하고 바로 시작합니까? 여하튼 14년에서 17년 사이에 심은 분들 너무나 주변에서 가끔씩 내 전해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 많은 기대를 하고 했을 건데 재미 본 분들이 아마
제대로 수확한다 이런 분들이 본 적이 없고, 아직 7, 8년이 된 박피오두라고 심었는데 7, 8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안 달린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그거는 정말 그거는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실 박피오두는 185 같으면 올 봄에 심으면, 올 봄에 100개 심으면은 당장 첫 해에 암꽃이 피는 경우가 전체 한 1, 20%는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차에 열매를 단다 이런 나무는 전체 한 30%, 못해도 30% 정도는 알을 답니다. 한 개를 달든 10개를 달든. 3년 차 되면 대부분 열매가 옵니다. 그런 게 지금 온 185 박피오두 특성인데, 185야 1919년도에 첫 분양이 되어서 제가 제일 첫 바다로 심어서 지금 나이가 6년 차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나무에서 열매가 어떻게 나는지 그런 특성들이 있는 건데, 박피오두에서 7년이나 8년이나 됐는데 열매가 안 달린다는 그거는 심각하게 다시 재출발하실지 포기하실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일 마치고 해걸음에 하도 오늘도 전화를 2통이나 받으면서 낮에 일을 못하고 해서 제가 차갑게 전화를 끊을 수도 없고 그 예의도 아니고 온 전화를 무시도 못하고, 그래서 왜 이런 전화가 오나, 그래서 열심히 제 농사하느라 정신 없다마는 오늘 석양에 일단 요런 거 한번 기록 한번 남겨봅니다. 긴 영상 별 내용도 아니면서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